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차별로 성별, 고용 형태, 학력 학벌, 장애, 빈부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 중인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무차별 폭력 사건을 통해서 그간 둔감했던 이슈인 인종차별까지 더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오랜 인종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2019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방 선언으로 인한 혼란과 비판을 경험한 바가 있지요. 오늘의 작품인 니클의 소년들은 이러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인 콜슨 화이트헤드는요, 이미 같은 맥락의 전작을 통해서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번 작품인 니클의 소년들을 통해서 2020년에 두 번째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는 유일하게 두 번의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가 됐는데요. 이는 곧 오늘의 작품 니클의 소년들이 대중성과 작품성을 이미 검증받은 작품임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그간 우리가 먼 이야기로만 생각해왔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 페이지 수는 266페이지입니다. 오늘의 작품인 니클의 소년들은 미국의 흑백 분리 정책을 만든 인종차별법인 짐크로법이 존재했던 1960년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크로법이라는 거는요,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존재했던 공공장소에서의 흑인과 백인의 분리와 차별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1954년 법률 위헌 판결과 흑인 인권운동의 전개의 영향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기 시작을 해갔고요. 1964년 차별금지를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종주의 사건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죠. 이 작품은 1954년 미국 대법원의 법률 위헌 판결 이후를 배경으로 엘 우드 커티스라는 흑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남다른 성실함과 밝은 성격, 그리고 적당한 고집까지 가지고 있던 주인공은 늘 주변에 좋은 인상을 주는 소년입니다. 그는 성장하는 동안 할머니로부터 백인월주의가 흑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간의 시위와 불매운동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들어왔고, 언젠가는 자신도 시민권운동의 용감한 증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루드는 대학 진학을 계기로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에루드는 아는 흑인이 몰고 있던 차를 탔다가 그것이 도난 차량이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돼서 니켈 아카데미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이곳은 범죄나 비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행동 경향 등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곳인데요. 교도소나 소년원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감화원이라는 수용시설입니다. 작품은 이제부터 에루드가 경험하는 감화원에서의 시간들로 이야기를 꽉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에루드가 수용된 이곳은 시설의 설립 목적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폭력과 완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흑인인 에루드에게는 불합리와 비리가 당연시되면서 노골적인 차별이 이루어졌고요. 부당한 노동과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감독관들은 비리에 젖어서 비품과 식자재 등을 팔아치우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고요. 원생들 간에도 이미 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괴로움과 외부에서의 괴로움이 동시에 에루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에루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요. 결국 이곳의 문제를 세상에 폭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요. 그렇게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상급기관에 고발을 하기도 했지만요. 돌아오는 것은 차별과 폭행뿐이었죠. 그간 에루드는요, 터너라는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이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감독관들이 골치 아프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에루드가
터너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관리자들은 뒤를 바짝 쫓기 시작을 했고요. 도망치던 이들에게 총을 발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주인공 에루드가 그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터너는 살아서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가마원은 폐쇄돼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는데요. 가마원 부지에서 오래전 의문사한 원생 수십 명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들이 암매장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곳의 문제를 세상에 알릴 때가 된 모양입니다. 그동안 가마원을 거쳐간 이들이 현재 작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진실을 밝힐 치명적인 팩트를 제시할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무와도 연락이 닿지 않던 한 사람이 등장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선언했으니 그는 바로 주인공 에루드였습니다. 이 탈출에 성공했던 터너가 아니고 총 맞아서 쓰러진 에루드랍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금껏 어떻게 생존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가 어떤 증언을 할 것이며 그 증언을 들은 사회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후반부에 흥미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작품 니클의 소년들, 이후의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작품은 주인공 에루드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아하면서도 직관적인 서술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그의 가마원 입소 전의 삶과 입소 후의 삶을 교차하면서 암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 가마원에서의 경험들은 점점 에루드를 훼손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특히 이 주인공의 마음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표착하는 서술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주인공 에루드와 동료 터너의 인물 구도도 주목을 할 만합니다. 서로 우정을 나누고 있음에도 각자 다른 세계관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은 독자에게 꾸준히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루드는 낙관주의자로서 품위를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터너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로 생존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법만을 터득하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인공 에루드는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에 갇혀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경을 디딤돌로 삼겠음을 고집하는데요. 이런 인물 구도는 이 에루드라는 캐릭터가 낙관주의를 표현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상황 묘사 방식도 특이합니다. 이 작품은요, 실제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도이저 소년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학대와 불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호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작가는 전체적으로 솔직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아주 특이한 건 이 폭력 장면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묘사 방식이 아무래도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실제 희생자들의 고통이 감각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작가가 배려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니클의 소년들 리뷰였습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나 허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읽는 내내 터무니없는 진실이 불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대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차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